네, 저는 정신과 전문의 김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정신과에서도 아이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소아, 청소년, 때로는 뭐 한 24개월 아기도 보고요. 네, 때로는 다 컸는데 아직도 청소년인 20대도 봅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저한테 오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지? 그랬더니 사실 봤더니 우울해요. 보면은 교문 앞에만 서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이런 친구들은 주로 이제 학교에서 친구랑 갈등이 있거나 공부가 힘든 친구들이죠. 근데 우울한 게 아니라 가슴이 두근거려요. 숨을 못 쉬겠어요. 때로는 어지러워요. 이런 것들을 갖고 정신과에 저희 청소년 친구들이 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런 설명을 들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그게 몸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는 거죠. 아이들 학교 폭력 때문에 학교만 가면 가슴 두근거리는 거 컨트롤할 수 있나요? 못해요. 사실은 마음 때문에 몸이 아픈 거는 마음을 컨트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할 때 정신치료, 약물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 새로운 기법 중에 하나가 이 소매틱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몸에 남아있는 우리의 역사, 우리 삶이 몸에 남겨놓은 흔적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분을 유추하고 바꾸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본 어떤 분 중에 한 분은 늘 이렇게 진료실에 들어오면 다 경직을 하세요. 제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십니다. 그리고 얼굴 근육이 경직되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트라우마를 입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앞에 서면 일단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거 아닐까? 나한테 무례하게 모욕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게 머릿속에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랑 이런 걸 해봤습니다.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면 일단 의자에 기대세요. 의자에 기대시고 어깨도 좀 움직여 보시고 다리도 좀 움직여 보시고 크게 심호흡도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제가 웃는 걸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이완이 됩니다. 같이 얼굴 보면서 웃어요. 요즘 기분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이야기가 술술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 진료실에 올 때마다 그걸 반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는 제가 기대세요 하지 않아도 먼저 기대고 제가 안 웃으면 선생님 바쁘세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의 패턴을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기분이 바뀌는 이런 기법들이 소매틱에서 이용되는 그런 치료 기법인 거죠. 근데 이런 소매틱 기법 중에 유명한 치료 중에 하나가 센서리 모토 사이코테라피, 감각 운동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여기 제가 가져온 이 표가 그 치료의 핵심 이론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 이론은 다미주 이론이라는 걸로 유명한 포지스 박사가 만들어낸 그런 컨셉인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편안하세요? 네. 편안하고 너무 긴장되지도 않고 너무 축 늘어지지도 않고 그 상태를 우리가 옵티멀 존이라고 합니다. 이 창의 이름은 인내의 창인데 인내의 창에서 아주 적정한 수준의 우리가 어라우절,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해서 뭔가 각성 상태가 올라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이퍼 어라우절이라고 합니다.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가 하이퍼 어라우절 상태예요. 이 상태가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앉아있기가 힘들고 그리고 뭔가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지나치게 긴장하니까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하이퍼 어라우절은
우리 몸에서 부교감 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 하이퍼 어라우절 상태에는 내가 위축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랑 단절되어 있고 혼자 남아있는,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상태를 이제 하이퍼 어라우절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치료, 감각 운동 치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옵티말 존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티말 존을 잘 유지하면 우리 몸에 특별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은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하는 그런 신체화 문제가 덜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거 볼까요? 이분은 옵티말 존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이퍼 어라우절과 하이퍼 어라우절이 굉장히 적죠. 이런 신경계 패턴을 가진 분들은 남들은 막 화를 내는 일에도 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흔히 젖은 장작, 마른 장작 얘기하는데 젖은 장작에 속하시는 분들이시죠. 네, 그리고 하이퍼 어라우절, 이렇게 위축되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건강한 인내의 창을 가진 거고 우리는 이분들을 배우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작은 자극에도 화가 잘 나고 작은 자극에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인내의 창에도 사실은 타고난 기질적인 부분도 약간은 있어요. 왜 어머니들 아이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난히 화를 잘 내는 애가 있고 한 녀석은 아무것도 안 해줘도 혼자 잘 있는 녀석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절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사실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옵티말 존이 작아진 분들이 오시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타고나길 그런가? 아니면 살면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너무 예민해져서 옵티말 존이 좁아진 건가? 그럼 만약에 무슨 이유가 있다면 그게 어떤 거였을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그걸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옵티말 존을 넓힐 수 있느냐?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병원 치료는 병원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특히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집에서 내 스트레스를 조절해서 이런 신체 증상을 덜 가지려면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트라우마 치료에서 또 한 가지 핫한 그런 게 있는데 자원 치료입니다. 리소스 치료죠. 예전에는 병이 있으면 야, 병 없애, 증상 없애, 약 먹어서 없애, CBT에서 없애 이랬지만 지금은 증상 있을 수 있어. 근데 증상이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오자.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우울한 거 좀 있거나 불안한 거 좀 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알코올 중독 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쇼핑 중독이라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나의 부적응적인 면을 인정하고 그걸 없애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상한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인정하고 대신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자원으로 그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진료실에서는 아이들하고 나의 리소스, 자원을 써봅니다. 네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성적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오늘 기분이 완전 별로야. 그러면 이거를 기분을 올라가게 하려면 너가 어떤 방법들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친구랑 카톡해요. 뭐죠? 관계예요.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동물들이랑 다르게 인간들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고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어요.
언어를 쓸 수 있고 서로 사회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퇴근하면서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요. 야, 오늘 나 대박. 그리고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남편한테 전화합니다. 오늘 몇 시에 와? 올 때 치킨 좀 사와. 나랑 얘기 좀 해. 이렇게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관계라는 자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이퍼 어라우절, 과각성 상태, 하이퍼 어라우절, 과소각성 상태에 있는 나를 다시 안전한 범위, 옵티멀 범위로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몸입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운동. 네, 요즘 걷기가 그렇게 좋다고 다들 얘기하시죠.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필라테스 그리고 뭐 클라이밍 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해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내 몸의 각성 상태를 조절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허브티를 되게 좋아하는데 허브티를 마시면서 그 냄새, 감각, 그 따뜻한 느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따뜻한 온기가 온몸에 쫙 퍼지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사실은 나한테 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양한 것들을 이용하려면 정말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몸의 상태를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은 내 몸의 상태를 파악을 못해서 자원을 못 씁니다. 진료실에 오셨는데 막 불안해하고 있어요. 오늘 내 상태가 옵티말일까요? 아니면 과각성일까요? 과소각성일까요? 물어보면 그때서야 어머 선생님 저 과각성 됐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안정시킬까요? 저는 선생님이랑 얘기만 해도 안정돼요. 그래요? 그럼 우리 수다 떨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상태를 먼저 감각하고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가셔서 계속 살펴보세요. 내가 과각성 상태인가? 나 지금 편안한가? 계속 살펴보면서 내가 만약에 편안한 범위를 넘어가 있다면 지금 이야기한 이 자원들을 써보시면 됩니다. 네. 유명한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몸의 지혜. 몸은 이미 지혜를 갖고 태어납니다. 야생에 있는 동물들이 우울증 걸리나요?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이미 내 정신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린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몸을 등한시하고 몸을 억압하고 몸을 터부시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몸의 지혜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내 몸에 귀를 기울이고 몸의 이야기를 따라서 내 몸을 안정화시킴으로써 내 마음의 건강도 지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